안녕하세요. 부천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잠잘 때 식은땀이 나요. 잠을 자고 나면 이부자리가 척척하게 젖어서 너무 찝찝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한증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땀이 나는 이유는 체온 상승에 따라서 땀을 통한 열 배출로 체온을 조절해주는 정상적인 생리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체온과 관계없이 과도한 땀 분비가 일어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부위에 따라서 온몸에 땀이 나는 전신다한증 혹은 국수 부위만 나는 국소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소다한증은 부위에 따라서 손과 발바닥에 땀이 나는 수족다한증, 얼굴과 머리에 땀이 나는 안면다한증,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액한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에 따라서 1차성과 2차성 다한증으로 나누는데요. 2차성 다한증은 말 그대로 질환으로 인해서 땀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2차성 다한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결핵, 갈색세포종, 파킨슨병, 백혈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성 다한증은 몸에 전신질환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다한증을 말하는데요.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 바로 1차성 다한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도한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더 젖어 있어서 원장님 제가 오줌 싼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 잠잘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느라 잠을 못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한의학적으로 도한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보감 진액편에 보면 도한자, 매중통신 여욕, 각래 방지, 속 음허영혈지 주야, 의 보음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한증은 잠자는 사이에 땀이 나는데 온몸이 목욕한 것 같이 된다. 이는 깨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음허증으로 영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기를 보해주고 화를 내려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 밤에 도둑이 든 것처럼 땀이 난다 해서 도둑도자에 땀 한자를 써서 도한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한증은 우리 몸이 극도로 허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도한증은 한의학적으로 소모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도한증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시는데 평소보다 체중이 5kg 빠졌다. 이럴 때는 다양한 원인 질환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성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호르몬 부족, 결핵, 심지어 혈액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의심해 보고 한 번쯤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이상이 없으셨다고요? 네, 그럼 안심하시고 한의원에서 진맥과 진찰을 통해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도한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도한증을 보기에 앞서 중요한 개념이 진액입니다. 진액은 우리 몸의 체액을 통틀어 일컫는 한의학 용어인데요. 혈액, 임파액, 조직액, 땀, 눈물, 콧물, 침, 가래, 정액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에센스와도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한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한증을 방치하면요, 땀을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진액이 새어나가서 진액 부족으로 인한 여러 증상과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액이 빠져나갔으니까 기본적으로 각종 건조증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뒤꿈치가 갈라져서 각질이 나오고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또 입이 마르는 것뿐 아니라 타는 듯하고 혀까지 갈라지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여성의 경우에는 질건조증과 함께 여성 불감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증, 귀가 울리거나 머리가 울린다고 말씀하시는 뇌명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 도안을 통해서 진액이 빠져나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만성 소모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중요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도안증은 꼭 치료해야 되겠죠. 그럼 이 도안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도안증을 비유하면 밑 빠진 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독의 밑이 빠졌으니 구멍과 갈라진 틈을 일단 메워주고요. 그 틈을 통해 새어나간 물을 다시 부어서 보충해줘야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진액을 훔쳐가는 진액 도둑이 들었으니 이 도둑을 잡고 다음번에 다시 도둑이 들지 않게 방범창을 점검해야겠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땀이 새어나가는 원인을 막고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주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도안증은 이미 나타날 때쯤 되면 도안증 증상뿐 아니라 여러 증상, 우리 몸의 건조증이나 기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장님, 그럼 한의원 치료는 그렇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도안증을 막고 예방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들을 뵈면 의외로 이것을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주무실 때는 핫팩이나 온열 매트, 전기장판 등은 끄시고 주무셔야 합니다. 온열장판이나 전기 매트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질 정도만 한 후에 그 여열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 틀고 주무시면은 체온을 계속 높여서 우리 몸이 더운 줄 알고 땀을 많이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드실 때는 두꺼운 솜잎을 하나보다는 얇은 잎을 여러 개를 겹쳐서 주무시고요. 조금 덥다 싶으실 때는 한 겹씩 걷어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금주와 금연입니다. 금주와 금연을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도안증으로 인해서 몸이 허약해지면 배가 고픈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주무시기 직전에 과식이나 야식은 금물입니다. 과도한 위장의 부담은 소화를 방해해서 진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력 저하로 도안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도안증으로 인해서 몸의 체액 손실을 보충할 수 있게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데요. 대신에 카페인 성분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커피와 녹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중에서 원장님, 물 마시면 좋은 걸 누가 모르나요?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힘들어서 잠을 못 자니까 못 마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속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가실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수분을 섭취하는 게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보다 더 이득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진액을 훔쳐가는 아주 나쁜 도둑, 도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